보름달이 뜨는 밤 그녀를 만난다면 결코 눈을 마주치지 마시오. 조선시대 한양의 달 밝은 밤에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기녀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얀 비단 옷을 입고 쓸쓸한 미소를 짓는 그녀를 본 남자들은 하나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왜 이토록 잔인한 복수를 이어가는 것일까요? 달빛처럼 차갑고 아름다운 원혼의 한 맺힌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달빛 기녀의 등장 마이너스 보름달 밤 한양거리에 나타난 아름다운 기녀의 모습. 조선 숙종 28년 1702년 한양의 가을밤은 유난히 달빛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도성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종로의 거리는 이미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통금 시간이 지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안에 있었고 오직 몇몇 양반들만이 가마를 타고 늦은 시간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청운동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에 한 여인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을 등진 그녀의 모습은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하얀 비단 저고리와 푸른빛 치마를 입은 그녀는 일품의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났고 그녀의 피부는 마치 달처럼 하얗고 투명했습니다. 저기 누구지? 밤늦게 순찰 중이던 포졸 2명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바라보지도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지나는 길마다 이상하게도 꽃향기가 퍼졌고 주변의 공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봐라. 통금 시간이 지났소. 누구시오? 포졸 중 한 명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과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을 때 포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날 보고 싶었나요?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포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양이에요. 이제 돌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발 아래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밟은 자리마다 푸른빛이 일렁였고 그녀의 몸은 달빛에 반투명하게 비쳤다가 다시 실체를 갖는 것 같았습니다. 귀신이다. 두 번째 포졸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월양은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 그저 그분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포졸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고 월양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마치 특정한 목적지를 향하는 듯 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월양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빛 아래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거리를 걸었다고. 그러나 그녀를 자세히 바라본 이들은 모두 이상한 한기를 느꼈고 그날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특히 청운동에 살던 한 고위 관리의 집 앞에서 월양은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관리는 침상에서 창백한 얼굴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고 흰 수건에는 붉은 입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원한의 시작 마이너스 생전 월양의 삶과 권력가와의 금지된 사랑. 20년 전 숙종 8년 한양의 가장 유명한 기생청 매월로는 그날도 화려한 등불로 가득했습니다. 최고의 양반들과 관리들이 모여 풍류를 즐기는 이곳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는 19살의 기녀 월양이었습니다. 월양이 나오면 달이 부끄러워 구름의 얼굴을 가린다지. 사람들이 그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월양은 단지 외모만 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고 솜씨는 일품이었고 시를 짓는 재주와 글씨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의 춤은 보는 이의 넋을 빼앗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특별한 손님을 위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조정에서 큰 권력을 가진 미남대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엄이 넘쳤고 서인 세력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월양의 춤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구려. 미남대감이 감탄했습니다. 월양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대감님. 그날 이후 미남대감은 자주 월양을 찾았고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미남은 이미 본처와 여러 첩이 있는 상태였지만 월양에게만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선 정신적 교감이었습니다. 월향아, 나에게 내 춤은 시름을 잊게 하는 약과 같다. 미남이 어느 날 술에 취해 고백했습니다. 월양도 미남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학식과 풍류, 그리고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주는 태도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녀와 고관의 사랑은 결코 빛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님, 우리 사이는 달과 구름 같은 것입니다. 잠시 만날 수 있을 뿐 함께할 수 없지요. 월양이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남은 그런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몰래 월양을 위한 별채를 마련했고 그곳에서 둘은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미남의 정적들, 특히 남인 세력은 그의 약점을 찾고 있었고 월양과의 관계가 그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월양을 이용해 미남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양이 남인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자 그녀가 미남으로부터 기밀을 빼내고 있다고 하면 될 것이다. 남인 세력의 수장인 허인준이 측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월양은 점차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월양아,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기생청의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략은 실행되고 있었고 월양의 비극적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고 그것은 결국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원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극적 죽음 마이너스 정적들의 음모로 간첩 혐의를 씌워 처형당하는 월양. 숙종 8년 겨울, 한양은 차가운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월양은 미남 대감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별채의 창가에 앉아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락은 평소보다 더 애절했고 마치 다가올 불길한 예감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월양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월양의 몸종인 소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란아? 월양이 검은고에서 손을 떼며 물었습니다. 포도청 포졸들이 아가씨를 잡으러 오고 있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별채 문이 요란하게 열렸고 수십 명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포도대장 이영익이 서 있었습니다. 월양, 너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다. 이영익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월양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간첩이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남인 세력과 내통하여 미남 대감으로부터 조정의 기밀을 빼내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다. 저항하지 말고 따라오거라. 포졸들이 월양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정치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단지 미남을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대감님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월양이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녀는 곧 포도청의 어둡고 습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나갔습니다. 자백하라. 월양 누구의 지시로 미남 대감에게 접근한 것이냐? 이영익이 매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대감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가혹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손톱을 뽑고 몽둥이로 때리고 물고문까지 이어졌지만 월양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자백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남 대감께서 분명 저를 구하러 오실 거예요. 그녀는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미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이미 정적들의 함정에 빠져 월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월양과의 관계를 부인했고 그녀를 간첩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결국 추운 겨울날 월양은 한양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내리는 눈 속에서 그녀의 붉은 피가 하얀 땅을 물들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 원한 반드시 갚겠노라. 목이 잘리는 순간에도 그녀의 영혼은 그 맹세를 품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에는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떠올랐고 달빛이 그녀의 피가 흘렀던 자리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줄기 푸른 안개가 피어올라 달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 복수 마이너스 월양을 모함한 첫 번째 관리의 비참한 최후. 20년이 흐른 후 숙종 28년. 포도대장 이영익은 이제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양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던 자였고 그녀를 신문하며 가혹한 고문을 지시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이영익은 평소처럼 술자리를 마치고 가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이 대인 저기 여인이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가마꾼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이영익이 가마발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한 여인이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얀 비단옷을 입은 그녀는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감히 포도대장의 길을 막다니. 비키지 않으면 체포하겠다. 이영익이 호통을 쳤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돌아섰고 이영익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여인은 20년 전 자신이 처형한 월양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지만 눈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대인 저를 기억하시나요? 월양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습니다. 이영익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어떻게? 죽은 자가 돌아왔다고 놀라시나요? 대인께서 친히 제 목을 베어주셨는데. 월양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마꾼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이영익은 홀로 월양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겨눌 수 없었습니다. 물러가라, 요괴야. 이영익이 외쳤습니다. 요괴라니요. 전 그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일 뿐입니다. 대인께서는 제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이제는 제가 대인의 진실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월양이 천천히 다가왔고 이영익은 뒷걸음질 치다 땅에 넘어졌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인의 양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저는 단 한 번도 간첩이 아니었는데 단지 사랑했을 뿐인데. 월양의 눈에서 푸른빛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영익은 이제 숨을 쉬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고통에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고문 받을 때 이런 고통을 느꼈어요.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대인께서도 느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익의 몸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고 피부 아래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가마 안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외상이 없었지만 모든 뼈가 부러져 있었고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붉은 입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문의 확산 마이너스 한양에 퍼지는 달빛 기녀 소문과 공포에 떠는 관련자들. 이영익의 기이한 죽음은 한양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지만 그의 죽음에 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소? 이영익 대감이 귀신에게 홀려 죽었다는군. 주막에서 한 상인이 속삭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 귀신이었다고 하고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아름다운 기녀의 원혼이라지. 다른 이가 대답했습니다. 나흘 후 또 한 명의 고위 관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월양의 재판에 참여했던 판서였고 그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을 만난 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소문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달빛 기녀라 불리는 원혼이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나타나 특정 관리들을 찾아 복수한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외출을 자제했고 특히 관리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냐? 그 달빛 기녀는? 포도청의 신임 대장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죽은 자들은 모두 20년 전 한 기녀의 재판과 처형에 관여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기녀의 이름은 월양이었고 남인 세력과 내통한 간첩으로 처형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월양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 유명했던 기녀. 월양이 춤추면 달이 부끄러워 구름의 얼굴을 가린다고 했던 그 월양이군. 사람들은 월양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 억울한 누명, 그리고 사랑했던 미남대감의 배신까지. 이야기가 퍼질수록 월양에 대한 동정심도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정말 간첩이었을까?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에게는 이 소문이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20년 전 월양의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들 중 여럿은 도성을 떠나 지방으로 숨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절에 들어가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름에는 누가 그녀의 표적이 될 것인가? 사람들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중심에는 이제 늙어버린 미남대감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이 된 그는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건강은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월양의 죽음 이후로 다른 기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대감,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절대 외출하지 마십시오. 그의 측근이 걱정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미남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월양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녀의 복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젊은 선비의 등장 마이너스 진실을 밝히려는 젊은 선비 이수와 월양의 만남. 달빛 기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26살의 젊은 선비 이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사건에 관한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인 세력의 학자 가문 출신으로 뛰어난 학식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역사와 진실 규명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월양의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20년 전 월양의 불합리한 재판을 목격했고 그 부당함에 분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지. 월양은 정치적 희생양이었다고. 이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관련 문서들을 찾아 읽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살아남은 증인들을 몰래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월양은 분명 누명을 썼고 그녀의 처형은 정치적 음모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이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보름달이 뜨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달빛 기녀가 나타난다는 창덕궁 근처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난다면 직접 진실을 들어보리라. 이수는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거리는 적막했고 달빛만이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인적 없는 골목 한 구석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멀리서 하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푸른빛 달빛에 휩싸인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동시에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이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월양 아가씨입니까? 이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이 멈춰 서서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제 이름을 아십니까? 월양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이수라고 합니다. 아가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월양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푸른빛이 사라지고 잠시 인간적인 감정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누군가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렸습니다.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월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수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슬픔과 연민이 그를 감쌌습니다. 월양의 원호는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 사랑과 배신, 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진실의 발견 마이너스 월양의 억울한 죽음과 배후 세력의 음모를 파헤치는 이수. 이수는 월양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남인 세력이 미남대감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고
결국 그녀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미남 대감은 당신의 결백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이수가 물었습니다. 월양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저를 버렸습니다. 재판에서 저를 모르는 척했고 처형에 동의했죠. 이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비겁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럴 수 없었을 텐데.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그는 권력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 원한이 더 깊어진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이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 날부터 이수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먼저 당시 월양을 처형했던 관리들의 명단을 확보했고 그들 중 살아남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기를 꺼렸지만 한 노관리는 양심의 가책으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맞네. 그녀는 간첩이 아니었어. 허인준의 지시로 조작된 증거가 제출되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지 미남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 음모였다네. 이수는 또한 당시 월양의 친구였던 기녀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월양이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 오직 미남 대감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수는 허인준의 비밀 문서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월양을 이용해 미남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미남이 월양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정치적 타협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미남 대감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이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미남의 저택을 찾아갔지만 쉽게 접견할 수 없었습니다. 미남은 최근 달빛 기녀의 출연 이후 외부인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수는 자신이 가진 증거를 편지에 담아 미남에게 전달했고 마침내 그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남의 서재에서 만난 두 사람, 젊은 선비와 노년의 권력자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가 찾은 모든 증거는 월양 아가씨가 결백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배신했다는 사실도요. 이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남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날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네. 미남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복수 마이너스 월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주모자와의 대면. 그녀가 죽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남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가에 숨어서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이수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젊은이, 자네는 권력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군. 나는 선택해야 했어. 그 순간 내가 나서면 남인 세력이 승리하고 서인들은 몰락했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린 일이었지. 한 여인의 목숨보다 권력이 중요했다는 말씀입니까? 이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미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눈빛이 나를 찾아와 20년이 지났지만 그 원망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해. 나는 이미 내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네. 바로 그때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월양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남 대감, 오랜만입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미남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방문을 기다려온 듯 했습니다. 월향아, 결국 왔구나.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다른 이들은 제 얼굴을 보고 공포에 질렸는데. 월양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니? 내 모습은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어. 월양의 눈에서 푸른빛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나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당신만 믿었는데. 미남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 내가 한 일은 내 남은 생애 동안 후회했던 일이야. 이수는 숨죽여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원혼과 노대감 사이의 대화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저도 당신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어요.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난 그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미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양은 천천히 손을 뻗어 미남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미남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월양이 속삭였습니다. 미남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월향아, 20년 동안의 원한이었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복수보다는 이제 평안을 찾고 싶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월양은 미남의 입술에 자신의 것을 가볍게 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죽음의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별의 키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남 대감,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미남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디 평안을 찾기를. 평화를 찾는 영혼 마이너스 진실이 밝혀지고 한을 풀고 승천하는 월양의 영혼. 월양은 미남에게서 천천히 물러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몸을 비추자 그녀의 형체는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는 경외심을 느끼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수 도령, 월양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한을 풀지 못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원혼이 된 이후에도 아가씨는 정의를 원했던 것이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월양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정녕 용서하고 가는 건가? 미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보다 평안이 더 중요해졌어요. 원한에 사로잡혀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원혼의 말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을 얻은 영혼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제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니 저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양이 말했습니다. 이수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엇인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한 기녀의 진실을 후대에도 알릴 수 있도록요. 월양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네요. 그녀는 미남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사랑과 후회, 그리고 작별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부디 남은 생을 후회 없이 사시길. 월양이 미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것은 20년 동안 참아왔던 가장 순수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월양은 창문을 통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졌고 마침내 달빛과 하나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수와 미남만이 남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미남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하려는 기록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 그녀의 진실을 온전히 남길 수 있도록.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달빛 기녀의 이야기는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월양의 영혼은 더 이상 한양의 밤거리를 배회하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은 억울한 희생자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한양의 밤은 다시 평온을 찾았고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월양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지나간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달빛 기녀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닌 조선시대 여성, 특히 기녀들의 비극적 삶을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권력 앞에 무력했던 약자들의 한흔이 때로는 이러한 원혼 설화로 표현되었지요. 월향의 이야기처럼 우리 역사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제대로 된 위령제나 애도를 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당시 사람들의 억압된 정의감과 사회적 불만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사랑으로 한을 풀고 평안을 찾은 월향의 결말처럼 우리의 역사적 상처들도 진실을 마주하고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들어보고 싶은 전설이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다양한 조선의 전설을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